혹시 운수업은 상담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담은 한 보름 전에 네. 한 번 받아보고 거기서도 이렇게 뭐 메모를 해주고 다 자료를 줬겠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기억은 나세요? 기억은 나죠.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그곳과 여기는 뭐가 다르구나 요거를 네.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요거는 상담 신청서라고 써 있는데 네. 이력서로 바꿔가지고 제가 센터에 보내면 센터에서 요게 코스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장님께 드리면 같이 보고 선택해보시죠 이렇게 갈 겁니다. 네. 다 내용은 다 제가 메모는 해서 드릴 거예요. 편의점 지금 희망하신 거고요. 네. 화성에 계시니까 우리가 화성에 있는 센터로 가는 게 베스트고요. 만약 네. 화성에 센터에 코스가 없다 그러면 화성으로 오는 코스를 받아야 돼요. 네네네. 화성시 쪽으로 실장님. 네? 제가 처음으로 본 게 약간 편의점이라서 네. 거기에 익숙함 때문에 약간 편의점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건데 네. 뭔가 저한테 더 조금 적합하거나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계속 편의점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지금 결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타보고 네네. 저거 타보고 다 할 건데 혹시 네. 원하시는 게 어떤 거인지. 그나마 제일 조금 강박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이 네. 뭔가 좀 제일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편의점을 하시는 네, 분들 네, 이제 네. 기사님들의 특징은 네네. 고정 자리로 내가 항상 가는 곳만 가고 네. 변함이 없는 자리로 투잡을 안 구해도 돼서 편의점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다른 특징은 뭐냐면 난 죽어도 2.5톤 운전 못한다. 나는 무조건 1톤 운전하겠다. 또는 내가 1톤을 가지고 있다. 2.5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요? 수익적인 측면보다 자리가 좋습니다. 잘해요. 예. 그래서 2.5톤이 더 네. 자리가 많다. 네, 그렇죠. 예. 2.5톤은 그냥 그런 점포. 가장 중요한 거 실장님 저 급여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은 저희 운수대통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운수사구나 플러스 여기가 원청이구나 요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담 받으신 곳은 거기서 급여를 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타는 건지 그럼 비용이 발생해요? 알선비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과중된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냥 운수사를 통해 들어오시는 것보다 업이 돼 있으실 겁니다. 아니 전에 상담을 받을 때 어렴풋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운수사에서 그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원청사에서 급여를 받을 거다라는 설명을 들은 거 무조건이랍니다. 근데 거기는 예. 되게 20년 가까이 된 대기업 운수란 네?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합니다. 되는 그럼 네. 이거를 이 루트로 설명받은 거네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법적 문제가 없지만 알선을 할 때 비용을 받는지 네. 또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원청이고요. 네.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자리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요거 메모지도 다 나중에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작은 지금 설명 영역 안에서도 너무 경우의 수가 많네요. 그쵸. 오늘은 완전히 오늘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듣고 여태까지 많이 그래도 유튜브 찾아보고 공부하고 와서 네.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이제 알고 이제 가는 예. 거니까 실장님 설명하시는 거 내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라고 그렇게만 이제 막 뭐 여쭤봐야지 준비 안 하고 오늘은 사실 왔는데 요 영역을 지금 설명을 듣는 다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더 안에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경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량입니다. 원청계약상 저희는 운수사입니다. 일을 드리고 그거에 따른 합당한 수익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초반에 들어갈 때 그 수익이 아닌 차량을 판매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량은 무조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신차를 사도 되고 중고차를 사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차를 사도 돼요. 차량에서 대해서 절대로 운수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인 개입이 발생되면 가능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실 때. 근데 안 좋게요. 안 좋게. 예. 예를 들어 일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운수사에서 협력되어 있는 네. 곳에서 차를 이제 매매해서 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이제 일을 할 경우에 네. 차량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다 지원해 줄 거다. 네. 그런데 당신이 네. 우리와 협력되어 있는 그런 차를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하지 않고
다른 차를 사가지고 와도 무방은 하나 그랬을 경우에 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어떠한 어떤 지원도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차를 사면 겁을 줘버리네요. 갑자기 차가 신기한 걸 수도 있고 카센터에 들어가면 2, 3일 뭐가 될 수도 있고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네. 이럴 때 되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너 보자 이렇게 해줄게. 근데 네 차 사오면은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찝찝한 부분이 한편으로 조금 상담받고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진화됐습니다. 네. 예. 그런 거 상관없이요. 네네. 네. 운수사는 국토부 계약서로 사장님과 계약을 할 거고요. 네. 굉장히 진화된 협박 같은데요. 사장님의 코스 변경이나 아니면 센터 복지, 클레임 발생, 변경 요청 이런 것들은 운수사에서 해줘야 될 당연한 업무입니다. 우리 차를 샀든 가져오셨든 신차를 사셨든 상관없어요. 해드려야 되는 게 운수사의 책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망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러면은 계약된 저희 기간 안에는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 나라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표준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이고 자동으로 연장이 될 건데요. 저희는 파기할 수 있는 게 음주, 폭행, 절도 또는 이런 사적 모임을 갖는다 이런 거 빼고는 없습니다. 사장님은 파기가 언제나 가능하고요. 내가 차량으로 우리 차량을 안해서 이런 걸 한다? 고도의 진화된 차량 판매 같습니다. 겁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차량 안 하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설명 듣고 이거 내 차를 사와도 된다는 거야. 자기네 협력되어 있는 거기서 사라는 거에 약간 사라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겁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은근히 받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거기가 코스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가 정말 좋아.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개런티를 저희는 개런티라고 표현하거든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수리, 용차 급하게 빠져야 될 때 차량으로 인한 이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 말씀하신 거 까먹을 수 있거나 조금 안전상 계약서에 명시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쓸 수 있고요. 운수사는 못 쓰고 사장님만 쓰실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찝어달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쪽이 유튜브는 아니죠? 유튜브는 아니고 블로그 쪽으로 활발하게 하나 더. 네. 내가 상담을 받을 때는요. 네. 이 상담에 있는 이 당사자가요.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직원인지 보셔야 돼요. 저희는 상담한 내용과 자료들을 다 드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이었어요. 저희 뭐 아무런 상관없는 프리랜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원이면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직원과 상담했고 그 직원이 자기가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그 회사 가서 상담했으니 책임은 회사가 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메모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현물 출자라는 걸 할 건데요. 현물 출자는 뭐냐면 사장님이 운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수 허가증을 갖고 있고 신고증을 갖고 있는 운수사랑 같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 차량은 운수사에 귀속이 돼버려요. 운수사 겁니다. 왜냐면 여기 허가증과 신고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귀속이 되면 이 차 여기서 함부로 판매하면 어떡해?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현물 출자라는 걸 해서 차량 등록증 등기율을 뽑아보면은 갑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에 사장님 성함이 써 있습니다. 옹길동 소유 이렇게 돼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현물 출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실장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언제 구해야 되죠? 맨 마지막입니다. 계약과 차량과 이런 거는 다 보실 거 보시고 선탑 수십 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상담과 선탑,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편하게 하시고 이제 진짜 내가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때 계약하시고 그때 차량 선택하시면 돼요. 급합니다. 사장님 급해요. 이거 자리 지금 한 자리밖에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한들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차량 판매 강요하지 않을 거고요. 정확한 견적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견적서 안에는 수입 지출표가 다 있어야 돼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은 화성 남양읍에 거주하고 있으니 요 코스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되겠죠. 네. 아내 복직 때문에 다시 천안으로 천안이요?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예. 천안하산 쪽의 코스로 제가 네. 미리 예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은 합니다. 할까요? 예. 미리 언지시켜 놓을 거고요. 네네. 혹시 25년도 11월이요? 25년도 2월이요. 2월. 25년도. 네네.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네네. 우리가 진행하는 코스는 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네. 책임과 권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코스 있으면 누가 뺏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코스를 뺏어간다는 건. 네. 못 뺏어간다면 하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화성에서 갖고 있는 이 코스를 이제 다른 분께 넘겨야 되고요. 첫 번째가 넘기든가 아니면 감차를 해야 됩니다. 거의 다 감차를 하시고요. 감차는 2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천안이시면은 안성센터에서 천안을 가고요. 네. 아산센터에서 이렇게 천안을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코스를 확인해서 네. 잡아야 됩니다. 두 달 안에 다른 기사님이 들어오시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요때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게 천안이 아니라 부산이든 브랜드가 바뀌든 센터가 네. 바뀌든 비용은 없습니다. 진짜 저는 저온을 좀 선호하거든요. 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확고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나는 저온할 겁니다. 나는 상온할 겁니다. 예. 하지만 그 확정도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저온과 상온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둘 다 2.5톤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네. 탑이 다릅니다. 우리는 냉동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는 거다 이러면은 차에는 냉동, 냉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칸막이라는 걸 하고요. 네. 앞에가 냉동 마이너스 8도까지, 냉장 5도까지. 그래서 저는 오전 걸 하고 추가 배송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아예 제 가정 생활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고정입니다. 왜냐면 센터는 냉동기가 돌아가는 센터다 보니까 하루에 네, 오픈을 네, 두 번밖에 안 해요. 네. 이 시간, 이 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 지원 배송을 하고 싶어도 센터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과 이 시간밖에 두 번밖에 개방을 안 해요. 상온이 추가 지원 배송을 1시간 쉬었다가 가고, 상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이 휴무입니다. 저온은 일요일날 못 쉴 수 있습니다. 저온은 한 달에 4번 우주대통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전국이 공통적인 그래. 시스템인 거죠? 네, 전국 모두 이마트, CU, GS, 세븐일레븐이 두 번밖에 안 열고요. 어디는 세 번 열어요? 없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온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냉동을 하는데 네. 11시 정도에 끝나고 상온인 거를 추가 배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보실게요. 예. 그래서 안에 상온 자리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온 기사님들이 쑥 들어가면 상온 기사님들은 그냥 바로 뛰들어옵니다. 우리 일거리인데.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예. 저온으로 할지 상온으로 할지 요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상온은 저온과 똑같이 6시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네. 물건 1시간 싣고 이동 1시간 하고 배송.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6점포 가고 왜 난 15점포 가요? 두 분 다 6시간 기준으로 해줄 건데 여기는 모여있고 여기는 띄엄띄엄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는 상온 저온에 대한 좀 그런 선입견은 없어졌는데 네. 교회 나가야 되니까 냉장고.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예, 기독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럼 상온이 맞아. 네. 거의 상담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네. 편의점 쪽으로 해서 상온 봐드릴 거고 우리는 나중에 이사 간다까지도 명시해 놓을 거고요. 네. 이사 갔을 때 내가 브랜드를 바꾸거나 센터를 바꾸거나 해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을 거고요. 네. 화성 근처나 화성으로 들어오는 코스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저희 현장팀이 전화를 주실 거예요. 네. 언제쯤 선탑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전화 잘 받아주시면 되고 혹시 선탑이 불가능한 날짜가 있으세요? 일단은 뭐 주중에는 안 되는 날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 드릴 거고요. 이렇게 네. 작성해서 드린 거는 제가 복사 한 분만 해서 제가 한 분 갖고 있고 네. 잘 드리겠습니다. 네.